안녕하세요, 피트입니다. 오늘은 조금 심오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세차를 정말 진심이신 분들한테는 이 정보 한 번쯤은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요. 유리발수제가 60km 날아간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잘 안 날아간다, 뭐 이런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원인은 뭐 유리가 더러우면은 이 유리에 턱이 생기면서 비딩이 잘 안 날아간다, 뭐 이로 인해서 발수가 좀 느려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어떻게 보면은 이거 말고 이 유리 발수가 제 속도에 잘 안 날아가는 또 다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쓰는 유리 발수제는 60km에 날아가는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실제로 60km에 날아가던가요? 아마 그렇게 날아가지 않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물론 그 문제는 제품이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제품이 문제라기보다는 환경의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일전 영상처럼 유리에 오염물이 많으면 발수가 제대로 안 일어나거나, 혹은 유리에 뭔가가 발수를 방해하는 오염물, 예를 들면 기름 같은 거, 그런 게 묻어 있으면 발수가 제대로 일어나질 못해요. 그런데 유리가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유리 발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에 날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전면 유리의 각도입니다. 여러분들, 공기 저항 개수라고 아세요? 이 차가 바람을 얼마나 잘 가르냐에 따라서 속도나 주행에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에서 만든 아이오닉 6가 그거에 많이 신경을 써서 만든 제품이에요. 벤츠 EQS 같은 차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공기저항 개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바람을 잘 가르게 됩니다. 공기저항 개수가 좋게 만들어진 차들은 바람을 더 잘 가르기 위해서 차를 점점점 납작하게 만듭니다. 아이오닉 6가 대부분 그런 케이스예요. EQ나 EQS도 그런 케이스고요. 근데 그거는 그런 차들의 특징이고, 자, 반대로 일반적인 차들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서 레이 같은 차를 예를 들어볼게요. 레이를 옆에서 보면은 유리의 각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아이오닉6 같은 차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 전면 유리가 또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이 맞바람이 부딪혔을 때 이 쓸려 내려가는 공기 저항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물방울이 날아가는 게 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낮은 스포츠카나 쿠페형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유리가 좀 낮게 눕혀져 있는 반면 SUV라든가 뭐 RV 같은 차들은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리 발수가 날아가는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상황은 바로 외풍이에요.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유리 발수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오는 바람이면 상관없는데 이게 측면이나 뒤에서 오면은 이 맞바람의 방향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맞바람으로 유리 발수를 밀어내는 그런 역할이 좀 어긋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유리 발수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외풍의 영향으로도 어느 정도 이 발수 속도가 좀 차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설명드릴 건데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트럭이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트럭이 뒤에 가고 있고 비가 오고 있어요. 자, 과연 트럭 뒤에서 달리고 있을 때 유리 발수가 잘 일어날까요? 잘 안 일어납니다. 혹시 여러분 슬립스트림이라고 아세요? 이게 F1 레이싱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차가 앞으로 가면은 바람을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 저항을 받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기 저항 개수도 이와 연관된 문제죠. 어쨌든 간에 내가 이 바람을 가르면서 가고 있다는 거는 이 바람이 빨리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그런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맞바람이 많을수록 좀 주행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슬립스트림이란 게 뭐냐? 이 슬립스트림이라고 하는 거는 차 뒤에 바짝 붙어서 가면은 공기 저항을 받지 않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그래서 뒤에 있는 자동차가 가속을 해서 앞차를 추월할 때 이 슬립스트림 현상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이게 디테일링적으로 보면은 이게 변수가 됩니다. 이 큰 차들 뒤에 이렇게 서서 쫓아가게 되면은 앞에서 오는 맞바람이 앞차가 막아주잖아요. 근데 유리발수는 이 맞바람이 불기 때문에 그 맞바람으로 물방울을 날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앞차가 그 맞바람을 막고 있는 슬립스트림 현상을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리발수가 제대로 날아가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가급적이면은 앞차와 너무 바짝 붙이는 게 좋지 않습니다. 충분하게 거리를 두시는 게 좋고, 특히 큰 트럭들 같은 경우에는 피해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 슬립스트림 현상은 솔직히 여러분들 생각을 하지 않고 다니면은 별로 체감을 많이 못 하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내용을 모른다면은 슬립스트림 현상 안에서 괜히 유리 발수가 안 좋은데 유리 발수가 제대로 시공이 안 된다는 오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이 부분을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차를 피하면은 이렇게 유리 발수가 바로 잘 일어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금까지 유리 발수가 잘 안 일어나는 뭐 대표적인 증상 3가지 정도 설명드렸고, 그 중에서 슬립스트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증상들이 굳이 유리가 아니라 뭐 도장면에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유리나 뭐 도장이나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겁니다. 단지 유리 같은 경우에는 시야 확보를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방울이 잘 날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뭐 도장면이 다 안 날아가면은 나중에 세차하면 되지만은 주행 중에 물방울에서 시야가 잘 안 보인다면은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유리 발수를 쓰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써야지, 이렇게 제대로 쓰지도 못한다고 하면은 유리 발수 고생해서 뭐하러 했겠어요. 차라리 와이퍼질을 하는 게 낫지.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가지고 좀 사용하시는데 좀 더 안전하게 주행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PD였습니다.